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7월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 SK바이오팜과 또 하반기 기대되는 IPO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SK바이오팜이 부른 공모주 열풍, 빅히트, 카카오게임즈가 받는다라는 제목인데요.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데뷔하면서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시장에서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SK바이오팜의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모 시장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으리란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바이오팜 주가와 또 앞으로 나올 기대되는 IP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의 7월 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했고,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화 이렇게 나흘 거래가 됐는데 이 사이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49,000원이었는데요. 이제 상장한 게 지난주 2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216,500원.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보면 341% 상승한 건데요. 어제 장중에 269,500원까지 갔으니까 고점 기준으로는 무려 450% 오른 겁니다. 이게 하루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이제 30%잖아요. 근데 네. 공모주는 이제 상장하는 날 개장 전에 동시효과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공모가의 이제 90%에서 200%까지 가능합니다. 이 SK바이오팜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 그러니까 2배인 98,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이제 거래가 개시되자마자 상한가인 30%까지 올라서 이거를 더블 상한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일에도 상한가, 주말 지내고 6일에도 상한가. 그래서 따상상상 이렇게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사실 이제 상한가는 아니고 1% 정도 오르는 데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공모청약 때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좀 달랐는데 평균 323대 1, 증거금만 이제 31조가 몰렸던 이제 초대여였는데요. 이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SK증권에 만일 이제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냈다면 네. 16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 공모주로 이제 16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68만 원을 번 겁니다. 단 나흘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SK바이오팜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6위인데요. 이제 네. 우선주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포함했을 때 16위인데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포함했을 때 16위였군요. 16위입니다. 네. 빼면 이제 15위인데요. 예. 어제 장중 한때 1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뭐 기아차, 한국전력, 뭐 SK전자 이런 뭐 대형 금융사나 뭐 이제 그 쟁쟁한 제조업체들을 다 제치고 이제 수직 상승한 건데요. 네. 바로 시가총액 바로 위가 SK텔레콤이고, 네. 그 위가 이제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면서 그룹 지주사인 SK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면 뭐 형보다 나은 아우 혹은 뭐 부모를 넘어선 자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장한 후 나흘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6위까지 올라갔고 바로 위에 이제 SK텔레콤, 그러니까 형님인 그렇죠. SK텔레콤이 네. 있고 그 위에는 아버지격인 그렇죠. 주 SK가 있다는 걸 네네. 감안했을 때 정말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형님을 넘어서고 네.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점도 좀 관심이죠.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공모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상장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제 초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청약 때부터 워낙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장 첫날 다들 상한가라도 사자 이러면서 네. 매수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팔겠다는 사람은 엄청 없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장 첫날 상한가에 사겠다고 주문한 게 뭐 2,200만 주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상한가 이제 매수 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SK바이오팜 상장 직후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1,000만 주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두 배 물량이 이제 상한가에라도 사겠다라고 몰린 겁니다. 네. 그래서 상장 첫날, 이제 둘째 날 이럴 때 이제 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예.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700만 주 정도 거래됐고 어제는 이제 1,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엄청 일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개장 초에 상장 초기에 상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들 상한가로 이제 동시호가대 매수 주문을 냈는데 어떤 주문은 체결되고 어떤 주문은 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주문을 내야 체결될 가능성이 높냐 이런 네. 연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알아봤는데 개장 전 동시호가 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수량을 많이 넣은 주문부터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수량이 중요합니다. 누가 많이 그럼요. 넣었느냐.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팁도 이제 이 증시에서 좀 뭐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받지 못할 걸 감안했을 때는 네. 좀 수량을 많이 적어내는 네, 게 그게 유리했다 유리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SK 바이오팜 투자 수익률을 보면 아까 뭐 며칠 만에 뭐 몇백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니까 투자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다. 뭐 로또 이만한 로또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뭐 SK 바이오팜 이후에 이런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뭐 집한대가 벌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직원 대상으로 공모할 때 우리 사주를 배정을 하거든요. 우선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눠보면 대략 평균 11,800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투자자들은 뭐 열 몇 주 네. 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엄청 많이 받은 직원들은 거죠. 평균 네. 만 주 정도, 만 주 네, 이상을 받았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팀장급 이상은 최소 2만 주 정도 받았다고 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만 주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가 차익이 한 3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우리 사주로 강남 집 한 채 값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이제 보유해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사실은 퇴사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직원들이 퇴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년 후에 이 SK 바이오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당장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퇴사해서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 기사를 업데이트된 기사는 못 봤는데 이 상장 이후에 일단 한 명이 퇴사 네, 의사를 맞습니다. 밝혔다라는 네. 기사는 봤거든요. 네네. 네. 이제 뭐 조금 예. 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저금리에 이만한 수익률을 얻을 만한 곳이 없고 실제 이제 상반기에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 이제 스펙하고 재상장, 이전 상장을 제외할 경우에 이제 12곳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9곳이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9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66%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대충 한 10% 정도니까 예. 공모주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네. 대략 한 6배 정도 굉장히 쏠쏠한 수익률인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모주 투자에 좀 몰리는 양상입니다. 공모주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면 아까 SK 바이오팜에서도 그렇죠. 봤듯이 개인 투자자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법도 있습니다. 아. 이제 공모주 펀드나 이제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우선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주 펀드 설정액을 보니까 최근 일주일 새 1,800억 원 정도 이제 설정 원본이 늘었고요. 최근 한 달로 넓혀보면 6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하이힐드 펀드는 이제 일주일 새 한 544억 원 정도 늘었고 한 달 새 한 1,7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한 주간 1,800억 원 정도 빠졌고 네. 한 달간은 2조 이상 이제 순 유출된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모주 펀드에까지 이제 인기가 몰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에 IPO 하겠다고 다들 거래소로 몰려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의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려 있잖아요. 네. 거기다 SK 바이오팜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잇따라 이제 상장을 위한 예비 신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 예비 신사 청구한 곳 중에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공모 절차를 앞둔 기업이 대략 한 25곳 정도 됩니다. 하반기 공모시장 규모는 뭐 대략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거 최고치가 이제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6년 하반기 5.3조였는데 뭐 이걸 올해 하반기에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하반기 공모시장 규모가 5조에서 6조 전망이 되고 있고 과거의 최고치가 5.3조였으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IPO를 할 때 그 상황, 시장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의 유동성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상반기에 했던 12곳 중에 9곳이 공모가보다 지금 높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IPO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 뭐 수요 예측 같은 공모 절차를 앞둔 기업도 뭐 20곳이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공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일단 오늘까지 청약하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는 뭐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입니다. 리츠 관심도 사실 여전히 높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인데 공모가가 5,000원입니다. 네. 공모한 자금으로는 우선 인천시 부평구에 짓는 부평 더 샵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오늘 내일 연달아 청약하는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에이프로 요새 굉장히 핫하죠. 증시에서 2차 전지 업체입니다. 그 수요 측에서 공모가가 이제 희망 범위의 상단, 최상단이 21,600원을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네. 또 기관들의 관심도 일단 많았다는 의미고요. 네. 뭐 이번 달 안에 청약하는 기업으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솔트룩스라고 있고요. 우리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아마 패션 브랜드 많이들 아실 네, 텐데 그렇죠. 그 브랜드 갖고 있는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데도 이번 달에 청약을 합니다. 예. 이제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아까 이제 초반에 기사에서도 보셨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를 이제 두고 있는 기획사죠. 예. 여기하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 F&B도 이제 하반기 중에 상장할 것 같고요. 네. 게임 업체인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초대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대여로 꼽힙니다. 네. 뭐 한 4월 이 업체들이 이제 4, 5, 6월 달에 예비 신사를 첨부를 했거든요. 아직 승인은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뭐 하반기 중에 공모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공모주 투자할 때 기관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이제 높은 가격에 물량을 써는지를 좀 보면 이게 흥행할지 안 할지를 좀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의무 보유 기간,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받아서 내가 얼마 동안은 팔지 않겠다라는 이제 보유 확약 같은 걸 하는데 예. 이걸 어느 정도 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당장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을 좌우하는 변수라서 만약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이제 써낸 기관들이 많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뭐 들어가셔도 되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사실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이걸 상용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매출도 나고 있고 네. 게다가 이제 SK그룹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자금력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모가도 좀 합리적이었던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흥행을 한 거였거든요. 네. 이게 기관 대상 수요 예측 때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써낸 기관들이 많았는데 공모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 이제 그 희망 범위의 상단을 넘어선 가격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니까 예, 일단 예. 공모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SK 바이오팜은 그 상단에서 이제 더 안 높이고 상단에서 결정을 한 것도 이제 투자자한테 좀 호평을 받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를 볼 때 공모가가 이런 이제 SK 바이옴처럼 적정 수준인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수요 예측 몰린다고 이제 공모가를 그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했다.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공모 시장이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눈에 띄는 지금 현재 당장 뭐 에이프로 이런 기업들도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또 이번 달에도 뭐 솔트룩스나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것들도 이번 달에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역시 하반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카카오 게임즈, 교촌 F&B 이런 종목들의 상장 소식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투자할 때는 유의하실 점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가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